자, 이제 인물 관계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주인공은 한하랑고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라겐 메르겐은 같이 이제 동생인데, 얘네들은 다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이제 이웃 왕족인 보랄 왕국이 있는데, 보랄 왕의 수하에는 두 딸 톨리고 울렌 솔롱고 자매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자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르게스 셈 보이다르. 얘는 한하랑고이를 도와주는 조력자 등장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준마는 여기서 이제 한하랑고이가 타고 다니던 말을 얘기하는데, 얘네들 모두 한하랑고이의 조력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왼쪽에 망가르, 에르임하르, 하단 챙겨 하르바타르, 하르망가르는 모두 한하랑고이랑 대적을 하는 악당이에요. 얘는 악당. 그래서 이제 이 인물 관계를 바탕으로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한하랑고이가 영웅으로서 모습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일대기인데, 이 일대기의 시작은 결혼에서 시작이 돼요. 결혼. 자, 누구랑 결혼을 하냐? 누구랑 결혼을 할까요? 옆에 왕국의 첫째 딸인 톨리고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결혼을 하는 게 좀 특이한데, 톨리고랑 한하랑고이는 이제 운명의 상대인 거예요, 서로. 톨리고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한하랑고이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이제 아버지가 에르힘하르랑 자기를 결혼을 시키려 한다. 당신이 나의 운명의 상대니까 나를 구하러 오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서 한하랑고이가 톨리고 공주를 만나러 가기 위한 것이 이제 한하랑고이 모험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러 떠나는데, 이 과정에서 망가르를 먼저 만나요. 망가르는 한하랑고이가 톨리고 공주를 만나러 모험을 떠난다고 하니까 그 동생인 올라데 메르겐을 같이 가라 이렇게 붙여주는데, 망가르라는 15개의 머리가 달린 괴물인데 이게 올라데 메르겐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한하랑고이가 동생을 구하고자 망가르를 처단을 하는데, 처단을 하게 되면서 뱃속에 동생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잡아먹혀 있는 상태라서 그 사람들 모두 구하게 되고 1차적으로 이제 영웅에 등극을 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톨리고 공주를 만나러 보랄 왕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보랄 왕국에 도착을 했는데, 에르힘하르라는 자는 천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인데, 이 신적인 존재가 이미 톨리고 공주에게 청혼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보랄 왕은 한하랑고이랑 에르힘하르랑 대결을 해서 이긴 사람이 톨리고 공주랑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말타기 경주, 활쏘기 경주, 그리고 씨름 대결을 펼치는데, 모든 경기를 다 한하랑고이가 이겨요. 그러니까 보랄 왕은 천신의 아들인 에르힘하르한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고 싶으니까 씨름이 이미 끝났음에도 2경기를 더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씨름을 총 3경기로 하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씨름을 한다는 건 에르힘하르랑 한하랑고이가 직접 씨름을 붙는 게 아니라 그 왕국의 씨름 선수랑 한하랑고이랑 붙고 그 씨름 선수랑 에르힘하르랑 붙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왕은 이제 그 씨름 선수한테 이렇게 뒷거래로 요구를 해서 한하랑고이를 완전 막 반쯤 죽여놓게 시켜요. 그래서 한하랑고이가 모든 살가죽이 벗겨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호랑이 기운이라는, 웃기게도 한하랑고이가 본인의 안에서 있던 호랑이 기운으로 자신의 몸의 피와 살을 되돌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승리를 해서 톨리고 공주랑 결혼을 한다 하는데, 이제 호랑이라는 건 아마 그 아시아권에서 가장 강인한 그런 맹수로 자리 잡고 있는 호랑이에 대한 이미지를 그 영웅의 내면에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더 재밌는 건 이제 함께 왔던 올라데 메르겐이 그 톨리고 공주의 동생인 울렌 솔롱고랑 마찬가지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겹사돈이 돼서 이제 모험이 끝나나 싶은데,
얘네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모험을 떠나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 신부들 데리고 이제 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려는 여행을 떠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왕국의 중요한 보물들을 받아가지고 떠납니다. 그때 이제 만나게 되는 게 헤르기스 셈 보이다르를 두 번째 모험을 시작을 하면서 만나게 돼요. 이제 헤르기스 셈 보이다르는 돌심장을 가진 사나이라고 묘사가 되면 굉장히 강인한 그런 청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5마리의 용을 처치를 하게 돼요. 5마리 용은 뭐냐? 자, 보통 용은 이제 신적인 생물이죠. 영적인 생물이고, 특히 아시아 이런 신화에서의 용은 뭐 외국의 신화에서 등장하는 용이 위협적이고 이런 것과 다르게 굉장히 지혜와 권력과 권위의 상징인데 이제 여기 몽골 한하랑고이 서사시에서 용의 역할이 조금 다른 거는 이 5마리 용들이 사람 세상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비바람을 내리치기 때문에. 그래서 한하랑고이 올라데 메르겐, 헤르기스 셈 보이다르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이 5마리의 용을 처단을 해버려요. 자, 처단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천신, 하늘의 신들이 분노해서 한하랑고이에게 현상금을 걸어요. 한하랑고이를 죽이는 자에게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권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인간이 하늘, 천신과 대적하는 존재로 나온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현상금이 그 돈이 아니라 정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지급된다는 거. 이렇게 나왔을 때 보통 우리 신화나 이러한 종교적인 것에서는 하늘이 부여한 힘을 인간이 가진 것이 그게 보통 영웅으로 등장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한하랑고이는 되게 온전한 인간적 특징이 이 영웅으로 묘사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정권을 준다는 거 역시 이 당시 어떠한 하늘과 인간 세상의 관계를 확실한 대립으로 보이는 것 같은 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하랑고이를 죽여버리면 그 정권을 준다. 그러면 그 정권을 갖기 위한 사람은 인간일까요? 그 정권을 차지하려고 한하랑고이를 죽이는 애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제 천신이 분명 인간에 대한 통치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한하랑고이가 이런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하냐? 아니, 승리를 하죠. 무슨 소리야? 그러면 어느 정도 하늘이 부여하는 이런 인간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한하랑고이가 얘네를 부여받는 게 아니라 그냥 독자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점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이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단군 신화도 그렇고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데 반해서 어떤 독자적인 인간 이걸 신성시한다는 것이 이 한하랑고이 서사시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천신이 5마리 용을 죽인 죄로 한하랑고이의 목숨을 걸고 이제 현상금을 내놓아서 하단 챙길 아타르가 이제 자기가 그걸 받고자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도 처단을 하고 그다음에 하르망가르도 이제 처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망가르 똑같잖아요. 얘네 둘 다 여러 개의 머리가 달린 뱀이에요. 망가르는 15개였고 하르망가르는 95개. 그래서 이때 하르망가르의 싸움에서 준마가 이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준마는 한하랑고의 말인데 하르망가르 머리가 95개나 되니까 아무리 베어 죽여도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준마가 무슨 조언을 하냐? 금으로 된 뱀과 은으로 된 뱀만 죽이면 된다는 조언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금과 은뱀만 죽였더니 하르망가르를 깔끔하게 무찌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준마 역시 이제 한하랑고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이 이렇게 모두 한하랑고의 승리로 끝나는 것 같이 싶었지만 사실은 이 두 번째 하르망가르와의 전투 사이에서 올라데 메르겐과 헤르게센 보이다르가 죽음을 맞게 돼요. 얘네가 죽어요.
근데 죽었는데 특이한 점은 3번. 누가 도와주냐? 솔롱고, 울렌 솔롱고가 이들을 살려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 조력자라고 쓰고 싶은데, 자, 보면 울렌 솔롱고는 한 하랑고의 부인이 아니라 동생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여자 인물 중에서 우선순위를 만약에 따진다면 주인공인 아내인 톨리고가 더 우선순위가 높을 텐데 왜 울렌 솔롱고가 두 사람을 살려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까? 이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다섯 주인공의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한 하랑고의 부부랑 올라데 메르겐 부부 이런 식으로 이 인물 간의 균형이 맞는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대부분의 신화에서 여성이 출산이라든지 이러한 이런 성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전부라고 거의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울렌 솔롱고가 여자이기 때문에 얘네를 살릴 수 있었던 거랑 거리가 멀죠. 얘가 남자여도 얘네 살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가 여자여도 얘네를 살릴 수 있는 걸로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서 실제로 많은 이제 연구들도 여자의 위치가 매우 높다. 이 신화 속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살아났죠.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게 이 나쁜 놈인 에르임 하르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에르임 하르가 왜 다시 등장을 하냐? 아까 톨리고 공주를 놓고 싸웠잖아요. 근데 얘가 졌잖아요. 그거에 복수심을 품고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한 하랑고이한테 내가 너의 동생이 되고 싶다. 이렇게 거짓말을 쳐놓고 올라데 메르겐과 헤르기스 센 보이다르를 다시 죽여버려요. 그래서 톨리고 공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데 이제 한 하랑고이가 바로 톨리고 공주를 구해와요. 근데 얘네가 이제 죽었잖아요. 죽은 상태에서 한 하랑고이가 톨리고 공주를 데리고 왔는데 얘네가 싹 다 어떻게 되냐? 한 하랑고이가 망가스로 변하게 되고 얘네가 헤르기스앤 보이다르가 멧돼지로 변하고 올라데 메르겐이 석상으로 변해요. 얘네가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망가스. 얘는 멧돼지 석상 변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징은 시간이 많이 흘러요. 이러면서 이제 결말로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데 회생을 합니다. 얘네 다. 이제 회생은 어떻게 하냐? 올라데 메르겐과 헤르기스 센 보이다르가 처음에 죽었을 때 울렌 솔롱고가 얘네들을 살려주죠. 이번엔 누가 살려주냐? 얘네의 아들이. 올라데 메르겐과 울렌 솔롱고의 아들이 이들 모두를 살립니다. 이들 모두를 살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멧돼지 석상 망가스로 변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제 아들이 장성을 했을 때 울렌 솔롱고에게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여러 무기를 챙겨가지고 이들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다 같이 얘네 고향으로 잘 돌아오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얘네들 모두 왕으로 다시 얘네 원래 왕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네 다 다시 왕이 돼서 이 아들들과 함께 대대손손 왕국을 이어나간다는 것이 한 하랑고이 서사시의 결말입니다.